맞습니다. GST 주주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캐파 증설을 확정하면서 그에 따른 수혜 가능성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어제저에 이제 글로벌 반도체 지수 자체가 상승 추세에 전환하는 움직임이 나왔었는데요. 그 부분까지 설명드리면서 향후 전망까지 좀 말씀드릴 텐데, 일단 상승 추세 전환했기 때문에 상승 가능성이 계속해서 지속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좀 있지만은 여하튼 좀 조심스러운,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말씀드리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삼성전자가 2나노, 3나노 공정, 포토 공정 자체가 늘어났죠. 파운드리에서 삼성전자가 30% 포토 공정 레이어가 증가했다라는 얘기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레이어라는 뜻은 일단은 공정, 스텝을 뜻한다고 되어 있죠. 공정 스텝, 그러니까 포토 공정의 각 단계가 이제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첨단 나노 공정의 7나노, 5나노, 3나노, 그리고 2나노, 1.4나노 모두 다 늘어나는 추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적 부분에서도 큰 개선이 나왔었고, 삼성전자의 그 기대감이 다시 반영되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죠. 여하튼 간에 삼성전자 평택 4공장, 5공장도 이제 6월 공사 재개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뭐 여하튼 총 파업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평택 공장이 증축되는 재개 소식에 GST가 수혜를 입을 수 있죠. 아무래도 GST가 그 칠러 이런 부분을 삼성전자에 납품 공급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칠러랑 스크러버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플라즈마 가스가 노즐에서 분사가 되면서 포토 공정에서 그 회로가 입혀지죠. 그 과정에서 플라즈마가 적절하게 미세하게 공급될 수 있게 하는 장치가 스크러버 장치가 되겠고, 칠러라는 것은 미세하게 온도 조절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수 장비로서 이제 서브 장비이지만은 HBM이 부각되면서 그 미세하게 온도 조절을 하는 그 장비의 성능에 따라서 좀 기술력이 이 차이가 생기는 그런 게 있는데, 여하튼 그 칠러랑 스크러버는 좀 경쟁력이 조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칠러 스크러버 장비 공급하는 업체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좀 경쟁력이 필요한 상황이고, 여하튼 뭐 칠러 스크러버 장비 관련해서 그렇게 되면 경쟁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 그렇게 되면은 이 매출 원가가 올라가겠죠. 납품 단가가 내려가면서 매출 원가가 올라갈 텐데, 일단은 디램 가격과 낸드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에 따라서 부가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은 수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2분기에는 일단 뭐 실적이 기대가 되지 않지만은 이게 내년 1월, 올해 1월에 504 공사를 중단했는데 공사를 재개하면서 이게 완공이 되려면 준공이 되어서 이제 가동이 되려면은 아무래도 이제 4분기, 25년 1분기 이렇게 지금 예상되고 있죠. 그러면은 그 가동이 이제 준공이 되어야만 장비 회사가 수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적 면에서는 4분기나 25년 1분기에 실적 수혜를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실적 모멘텀으로 상승하려면은 다소 조금 이른 감은 있죠. 이미 가격이 선반영 되어 있는 상황이죠. 선반영 되었다가 가격이 반납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하튼 간에 이제 인제서야 이제 실적 반영이 될 수 있다는 점. 이제 8월 시작이죠. 8월, 9월 이렇게 좀 실적 반영이 선반영이 이제부터 다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가총액 3,200억 원이고요. 지금 매출액은 지난 연도 2,800억이기 때문에 다소 이제 가격 반납이 많이 이루어졌고 이제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공시를 보더라도 이제 뭐 내부자 거래를 통해서 7월 4일자 공시이지만은 내부자 거래를 통해서 매수를 거의 두 배씩 임원들, 대표이사급 이하의 임원들 거까지 지분을 보게 되면 거의 두 배를 늘렸습니다. 지분을 두 배를 늘리면서 이제 좀 이 주당 가치 재고면에서 주주 가치 재고면에서 어, 주식 수를 두 배씩 이렇게 늘리면서 6월 26일자로의 장내 매수를 통해서
주당 가치 재고를 위해서 이렇게 두 배씩 매수를 했습니다. 6월 26일자가 언제냐 보게 되면 이때죠. 이때 지금 뭐 매수를 하도 많이 했다 보니 윗골이 많은 음봉이 나왔는데 이때에 장내 이 임직원들이 매수를 통해서 이제 주가 상승시키기 위한 어떤 주가 가격의 안정을 위한 그런 취지로 매수를 했죠. 그랬는데 여하튼 그 부분도 다 반납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상황이고요. 여하튼 여기가 지금 사내에서는 바닥 구간이다라고 인식하고 들어온 시점이 2만 1,000원대입니다. 2만 1,000원보다 지금 11,000, 7,000원까지 이 4,000원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여하튼 간에 이제 바닥 다지고 있는 모습 자체만 보더라도 좀 바닥으로 좀 보여지고 그 임직원들이 장내 매수를 통해서 이제 지분을 2배 늘린 것을 통해서도 여기가 아무래도 이제 좀 여기까지는 끌어올려야 되지 않나라는 그렇게 또 인식해 볼 수 있는 구간이죠. 21,000원까지. 그리고 어제자에 그 반도체 지수 자체가 많이 올랐는데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9월에 100% 확률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아침 뉴스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100% 9월에 인하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물적 완화를 통해서 그 침체 상황은 좀 극복시키면서 물적 완화를 시키겠다. 이런 의지가 어제자에 FOMC 발표를 통해서 나왔고요. 그에 따라서 SMH 지수를 보시더라도 지금 채널을 제가 이번 주 안에 뚫어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하락 채널을 결국에는 어제자에 뚫어냈습니다. 뚫어냈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뚫어내면서 지금 장 시작부터는 일단은 뭐그 반도체 종목들 대부분 상승 출발은 했습니다만은 여하튼 긍정적인 흐름은 좀 예상이 되나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지수인데도 이렇게 급상승을 했죠. 갭상승이 얼마나 됐는지 뭐 이렇게 지수가 급등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차익 실현 매물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지수인데도 불구하고 몇 퍼센트나 올랐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게 되면 210에서 240까지 올랐거든요. 간단하게 그렇게 계산을 해본다면 12% 정도 올랐나요? 12% 정도 오른 것 같네요. 이렇게 지금 이 주가도 아니고 뭐 개별주도 아닌데 지수 자체가 12%나 올랐다라는 것이 아무래도 너무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자, 사실 지수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지난 그 월요일, 화요일쯤에 제가 여기서 이제 좀 돌파할 것 같았는데 이렇게 바닥이 반납하면서 음봉이 어제 크게 나왔었죠. 이렇게 되는 이유가 아무래도 여기서는 좀 반등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해서 이제 그 신용까지 쓰면서 들어오는 물량이 많았을 겁니다, 여기서. 신용까지 쓰면서 들어오면은 아무래도 여기서 이틀 뒤에 반대 매매까지 걸리게 되죠. 이렇게 음봉을 크게 때려버리면 반대 매매 걸리거나 뭐 손절하거나 이런 것까지 계산해서 지금 뭔가 이 매매 구간을 만들어가는 이런 움직임이 다소 나온 것 같습니다. 뭐 미국장인데 무슨 뭐 세력이 있겠냐마는 여하튼 간에 반도체 시장 자체가 지금 뭔가 좀 안정적으로 내려가고 안정적으로 올라간다는 그런 기분이 아니라 조금 테마적으로 오른다고 생각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지금 테마적으로 조금 변동폭이 생기는 그런 좀 위험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좀 여겨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갭 상승을 크게 한 다음에 무려 지수 자체가 12%나 올라가는 이런 움직임들 다소 우려스럽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다시 보니까 230에서 245까지 거의 210, 47까지 올랐으니까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봐야겠네요. 210이 아니었네요. 247까지 올랐으니까 200이었죠? 네, 230.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7.3% 올랐습니다. 7.3%. 그렇게 많이 뭐 12% 이렇게 오르지는 않았고 7.4% 정도 올랐네요. 여튼 뭐 7% 정도라면은
엔비디아든 뭐 여러 개별주 같은 경우는 훨씬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하튼 그런 상황들 자체가 뭐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뭐 하마스든 뭐 헤즈볼라라든 뭐 이런 이제 중동 리스크도 있다라는 부분 좀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마스의 정치 지도자 이란에서 암살됐죠. 베이루트 보복 공습도 했고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뭐 전면전까지는 바라지 않는다라고 의미로 분석하고 있는 것이 예비군을 추가 동원하지 않았고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전면전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유가 상황 자체가 지금 좀 내려갔습니다. 전면전까지 생각하고 이렇게 좀 조치가 취해졌다면 유가가 올랐을 텐데 유가가 좀 내려갔습니다, 어제. 그래가지고 다소 조금 반대 모멘텀인지 뭐 상승 모멘텀인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은 여하튼 반대 모멘텀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중동 리스크는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여하튼 이런 우려 속에서 아니나 다를까 삼성전자 주식 한번 보시죠. 지금 3일 동안 이틀 동안 이 양봉이 나왔다가 3일째 오늘자에 갭 상승이 엄청나게 나왔죠. 이렇게 이 볼륨이 큰 주식이 갭 상승이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은 아니죠. 그렇다 보니 이렇게 갭 상승분 다 메꾸고 있죠.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 너무 크게 급상승한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선반영되면서 너무 좀 우려스럽다라는 부분이 좀 가미되고 그래서 이제 갭상승 부분 메꾸는 이런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이렇게 메꾸는 식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지만은 그런데 GST는 뭐 그렇게 올랐던 적이 없기 때문에 물론 선반영 되었었지만은 반납되고 나서 여기 말고는 올랐던 적이 없죠. 지금 바닥 찾으면서 행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소 좀 오르지 못하고 있는데 여하튼 간에 삼성전자가 평택 공장 좀 준공하면서 실적 면에서 실적 반영이 되면서 모멘텀으로서 이 3분기 내에는 좀 반등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하튼 그런 시나리오 말씀드렸고 양방향성 말씀드렸죠.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면서 안전하게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